평면좌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분의 내분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강의를 중간에 이렇게 한번 끊을 겁니다. 너무 길면은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 이용해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봤고, 특히 중선 정리라는 걸 증명을 했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내분점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선분의 외분점이라는 것도 사실 있고요. 이 외분점이라는 것은 정석에는 소개가 돼 있지만 선생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요. 교과서에서 안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외분점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선분의 내분점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건 내는 안 내자야. 분은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선분을 나누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걸 선분 AB라고 하면 선분의 안쪽에서 어떠한 점 P가 있을 때 P가 선분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AP와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M 대 N이라고 되어 있을 때 P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써볼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P는 어디에 있다? 선분 AB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AP 대 BP,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선분의 내분점의 정의니까 이 정의를 기억해 두시고 그림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A에서의 거리와 B에서의 거리의 B가 M 대 N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냐면 자,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만약에 P는 누구를? 선분 BA를 이라고 쓴다면 B에서부터 A까지니까 B에서 거리가 N일 때 A에서 거리가 M이니까 N 대 M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M자가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M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B가. 그래서 BA를 N 대 M,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의 정의는 알겠어요. 근데 이 정의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 내분점을 좌표에서 구하는 법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수직선이 있고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 A와 B의 좌표가 각각 AB라고 합시다. 소문자 AB로 쓴 것은 AB는 점의 이름이고 이 AB는 그놈의 좌표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P라는 점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X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X를 A와 B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라면 길이가 아니지? 길이의 B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자, 어쨌든 내분점의 정의는 A와 B 사이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니까 P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면 내분점의 정의에 의해서 PA의 길이 대 PB의 길이는 M 대 N이 될 거고요. 맞죠? P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X-A 대 B-X가 얼마다? M 대 N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외항의 곱을하고 내항의 곱을 할 겁니다. 내항의 곱을 하면은요, 외항의 곱부터 하면 NX 마이너스 NA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MB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죠? 실제 문제에서는 A와 B는 숫자로 나올 테니까 X를 구하고 싶으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 넘겨서 MX 더하기 NX는 MB 더하기 N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결론은 뭐가 됩니까? X는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됩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지금 밑에 M 플러스 N이 있고요. 위에도 M 플러스 N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는데
m 더하기 n은 그대로 썼지만 a와 b는 위치가 바뀌어서 이 b랑 누구랑 곱하고 m이랑 곱하고 a랑 n이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앞쪽에 붙고 a가 뒤쪽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암기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이거 증명 완전히 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면 굉장히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x-a라고 쓰고 b-x라고 썼는데 그것은 a가 p보다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지 근데 그냥 순수하게 두 점 a와 b라고 했을 때 어느 게 큰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길이가 m일 때 이 길이가 n. 정확히는 거리의 b가. 그런데 차이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서 x-a라고 됐던 게 여기서는 a-x가 되고 여기서 b-x는 여기서는 x-b가 될 텐데 이 식도 여전히 똑같이 풀어오면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a보다 b가 오른쪽에 있는 걸 생각을 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다? a의 좌표가 a이고 b의 좌표가 b일 때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 한다면?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면 그 p의 좌표는 뭐가 된다?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되고 이것은 a와 b의 크기 관계에 무관하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보기 문제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이 공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놔야 됩니다. 자, 암기했다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지, 아직.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선분의 내분점을 수직선에서만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걸 좌표평면으로 옮길 건데 좌표평면으로 옮기면 훨씬 더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을 한번 갖다 대봅시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선분 A, B가 있는데 A를 x1, 두 개의 선분이래. 두 개의 점 A, B가 있는데 A를 x1, y1이라고 부르고 B를 x2, y2라고 불러볼게요. 자, 적당히 그린 거니까 크기 관계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A, B라는 것을 역시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우리가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이라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x축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때의 좌표는 각 점의 x좌표잖아, 그지? 그래서 요 p는 이렇게 쓸게요. 요 p라는 건 모르니까 x, y라고 쓰기로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1이 되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2가 되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데? x가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평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평행하고 얘가 사다리꼴이면 m 대 n은 얘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도 역시 m 대 n이 됩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P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x좌표만 보면 여전히 이 x좌표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으니까 아까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x는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뒤에 거 x2 더하기 n 곱하기 x1이 됩니다. y축도 마찬가지겠죠? y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 생각을 해보면 얘가 y1이 되고 얘가 y가 되고 얘가 y2가 되는데 역시 그대로 m 대 n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y좌표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얻느냐? A라는 점이 x1, y1이 있고요. B라는 점이 x2, y2가 있다면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것을 P라고 부르면 P의 좌표는 XY축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리고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된다. 되겠죠? 자, 특별히 우리가 m과 n이 같을 때, 즉 1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m과 n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그리고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이 공식은 정석에 나와 있고 암기를 하면 되겠죠. 물론 유도 과정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전부 다 유도를 해주는 게 아니야. 유도 과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고,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 공식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4점을 꼭 집어넣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AB의 값을 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름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과정 기하가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인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면은 ABCD가 있다고 치잔 말이야. 알고 있는 사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렸습니다. ABCD라고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게 국룰이고요.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마주보는 변끼리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맞죠? 자,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평행사변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등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M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좌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 바로 이겁니다. 평행사변형은 뭐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AC의 뭐와 중점과 BD의 뭐와 중점이 어떻다?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건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마름모라 그랬잖아, 그지? 그 마름모의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름모는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냐? 아니지. CD에다가 어디까지 같아야 돼? DA까지 같아야 마름모야. 그래서 이걸 풀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곱을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식이 나오냐면 AB는 BC랑 같다, BC는 CD랑 같다, CD는 DA랑 같다. 요렇게 해서 3개의 식이 나오죠, 총.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이걸 세 번째 식이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AB는 A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제곱하면 2차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BC랑 CD가 같다는 거에서는 B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 둘을 풀었을 때 A 값 2개 나오고 B 값 2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걸 풀어야 되는데 세 번째 건 보면은 CD의 제곱과 AD의 제곱이 같다 그러니까 A와 B를 모두 포함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게 좀 풀기가 껄끄럽습니다. 해보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A-B의 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AB랑 곱해진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좀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우리가 사각형 ABC가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행사변형이어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AC의 중점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7 그리고 BD의 중점은 2분의 이거 미쳤나봐요. 선생님이 AC의 중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콤마 얼마예요? 1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대각선 BD의 중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3 더하기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3 콤마 얼마가 돼요? 예, 2가 됩니다. 자,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같아야 돼. 따라서 A 더하기 7 이퀄 뭐가 됩니까? B 더하기 3입니다. 즉 우리는 A는 B-4라는 하나의 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어디까지 된 거냐면 A, B, C, D가 뭐라는 것까지 된 거야? 평행사변형까지 된 거지. 그럼 이제 얘를 마름모라는 추가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은 원래부터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길이, 즉 AB와 BC가 같기만 한 마름모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AB랑 누구의 길이가 같다?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마름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B와 CD는 원래 같은 거고 BC와 AD는 원래 같은 거지. 1번 결과에서. 그래서 이걸 풀면은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한번 써볼게요. AB 제곱해서 계산할게요. AB의 제곱은 A-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의 제곱. BC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이가 4, Y좌표의 차이가 2니까 4의 제곱 더하기 얼마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AB는 A-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BC는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A값 2개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맡길 거예요. 그리고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계산을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틀렸을 때는 선생님 계산 틀렸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푸는 방법만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틀렸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문제 1-6 세점 x1, y1, x2, y2, x3, y3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통으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무게중심이 무엇인가까지 한번 확인을 한다. 일단 중학교 과정. 두 번째,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증명 과정을 익힌다. 세 번째, 나온 공식을 외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배우는 아이디어가 문제 풀 때 쓰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에 대한 복습을 합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무게의 중심이라고? 아니야.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에는 세 개의 뭐가 있는데 중선이 존재하겠죠.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무게중심의 추가적인 성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중선으로 나뉘어지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같습니다. 이 넓이들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성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무게중심은 BC의 중점을 M이라고 부르면 AM이 하나의 중선인데 그 중선을 항상 2:1로 내분을 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는데요. 6개의 넓이가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요. 넓이가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1이죠. 그럼 밑변의 비도 몇 개? 2:1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A의 좌표가 뭐라 그랬냐면 x1, y1이라고 했어요. B의 좌표는 x2, y2라고 했습니다. C의 좌표는 x3, y3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될 터인데 이걸 우린 간단하게 일단 P, Q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M의 좌표인 거죠. 그죠? 그럼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G는 A라는 점 x1, y1과 누구? M이라는 점 P, Q를 몇 대 몇으로? 2:1로 내분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G의 좌표는 뭐가 될 텐데 분모에는 2 더하기 1 그래서 3 2 곱하기 뒤에 거니까 2P 더하기 1 곱하기 앞에 거니까 x1 콤마 3분의 2Q 곱하기 더하기 y1이죠. 내분점 공식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P가 뭐냐면 P라는 게 2분의 x2 더하기 x3니까 P에다 2배 하면 x2와 x3를 더한 값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Q의 2배는 y2와 y3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G의 좌표는 뭐가 된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결론!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x좌표와 y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진 내분점 공식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특히 이것이 무게중심이 중선을 2:1로 내분한다는 사실로부터 증명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ABC가 꼭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다가 저 점들을 정확히 찍을 필요 대부분의 경우 없다 그랬죠? 적당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잘못 그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풀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물론 비교적 더 정확하게 그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얘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렀어요? D라고 불렀어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하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여기서 AB 그리고 AC의 B가 BD 대 CD의 B와 같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질이에요. 역시 암기해 두세요. 되겠죠? 자,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올 것 같은데 도형의 닮음에서 이거 뭐 AD 연장한 다음에 C를 지나면서 AB와 평행한 선을 그려서 닮음인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자세한 건 궁금하면 구글링을 하든가 인터넷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어디선가 구해가지고 봐도 됩니다. 아니면 뭐 구글링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같은 건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외워라 그랬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그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수학 실력이 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실을 이용을 할 건데 그러니까 BD 대 CD를 알고 싶으면 AB 대 AC를 구하면 되고 우리는 AB의 길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D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지도 알 수 있는 거네. 그럼 내분점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자, 먼저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AB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는 5의 제곱, Y좌표의 차이는 12의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뭘 씌운 거예요? 루트를 씌운 거죠. 얼마가 됩니까? 13이 됩니다. 자,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AC의 길이는 AC에서 X좌표의 차이는 9입니다. 9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역시 9의 제곱인가요? 5 빼기 4, 9. 아이고, 죄송합니다. AC니까 되겠죠? 예, 4의 제곱이고요. Y좌표의 차이는 2와 5니까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이건 5가 되겠죠. 이 길이가 얼마이고 13이고 이 길이가 얼마이니까 5니까 이 길이도 13 대 5가 될 거고요. 결국 우리는 뭐를 찾으면 된다? D의 좌표는 B와 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D의 좌표는 13 더하기 5분의 13 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 곱하기 5 더하기 앞에 거의 X좌표 5 곱하기 마이너스 4. Y좌표는 안 할게요. 이하 생략. 선생님 문제 풀기 귀찮아요? 아니에요. 문제 풀기 안 귀찮습니다. 왜 이런 거 계산 안 해? 니들이 해보세요. 왜냐면 이 계산은 너희가 해봐야지. 계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계속 계산을 해주면은 선생님만 계산 실력이 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실력만 늘죠. 자, 됐어요.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한 꼭지점의 좌표가 2,2라 그랬어요. 그리고 ABC의 무게중심이 1.5일 때 변 BC의 중점 M의 좌표와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이해됐죠? 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정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정삼각형은 대략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한 꼭지점 좌표가 뭐라고요? A가 2,1이에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B하고 C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문제 끝까지 읽어볼까? B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M이지. BC의 중점. 그리고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뭐만 그냥 나중 공식만 외우면 안 돼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등장했어요? 아,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지.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M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M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5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랑 멀리 떨어지네. x 더하기 얘의 x좌표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y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계산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2x 플러스 2, 3분의 2y 플러스 2인데 얘가 원점이니까 x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y도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내분점이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 그럼 x좌표만 보면 어떤 거냐면 a의 x좌표 2지. 원점의 x좌표 0이지. m의 x좌표가 어디 있어야지 이게 2대 1이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a의 y좌표 얼마예요? 2. 원점의 y좌표 얼마예요? 0. 그럼 m의 y좌표 얼마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지. 2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m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먼저 AM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렇죠?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도인 무슨 삼각형이야? 네,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부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2A가 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의 A가 되기 때문에 루트 3A가 A와 M 사이의 거리다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하고 2A의 값을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자, 18번을 볼게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ABCD 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AC와 BD의 중점을 각각이라 그랬네. AC의 중점이 M이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가 벌써부터 짜증이 나지. 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리고 대각선의 중점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림을 안 그려도 문제가 풀리겠죠. 일단은요. 대각선 AC, B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했어. M과 N 구할 수 있습니까? M은 A와 C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나누기 2. 맞죠? 1, 3 더하기 0 나누기 2분의 3. 되겠지. M 구하고 N도 구할 수 있겠죠. BD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걸까? 그냥 중점 계산하고 선분 MN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냈냐면 이 계산을 너희한테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시킨 거.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구하는 것도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린 좌표만 갖고도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자, 2번 풀겠습니다. 1번은 생략. 자, 선분 AB, 사각형 ABC가 있는데 이 좌표는 1번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AB와 CD의 중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대각선 AC, BD의 중점을 각각 RS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과 선분 RS의 중심의 일치함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자, 증명을 하라는 얘기니까 한번 좌표에다가 좀 사각형을 옮겨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ABCD의 좌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놔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사각형 ABCD가 밑변 BC가 X축 위에 놓이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밑변 BC를 X축 위에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B하고 C가 적당히. 그리고 BC를 X축에 놓인 상태로 좌우로 슬라이딩을 하다 보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Y축 위에 오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D는 어디 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뭐 한 거냐면 BC를 X축에다 갖다 놓고 적당히 옮겨서 A를 Y축에 놓도록 한 거예요. 물론 D가 Y축에 가도 됩니다.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예요? 가능하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고 싶어서. 우리는 뒤의 좌표를 모르니까 뒤의 좌표를 A, B라고 두겠습니다. C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것을 C, 0이라고 두겠습니다. B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건 마이너스 D, 0이라고 두겠습니다. 야, 선생님아, 굳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 안 붙여도 되지? 안 붙여도 되죠? D, 0이라고 두고 D가 음수라고 우기면 되는 거니까 A의 좌표는 Y축에 있으니까 0,2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BC를 X축에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하면서 A를 Y축에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이제 우리는 AB와 CD의 중점을 구해보면은요. P는 AB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AB의 중점이니까 네, 2분의 D, 2분의 2가 됩니다. Q는 누구의 중점이라 그랬어요? CD의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PQ를 찾았고요. RS를 또 찾아볼게요. R의 좌표는 뭐냐면 R은 누구의 중점이래? AC의 중점이랬지. 그러니까 이건 2분의 C, 2분의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S는 누구의 중점이야? BD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D, 2분의 B가 되겠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일치하는지를 보려면 X좌표의 합이 같은지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Y좌표의 합이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일치하죠? 따라서 계산할 것도 없이 둘의 중점은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1-8까지 풀었습니다.